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홍의표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제에서 주제가요, 경제안보 관련해서 일본의 입법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으로 일본 경제안전법의 추진 배경과 그리고 일본 경제안전보장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평가 시사점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코비드라든지 어떤 발현과 지정학적 국제 경제가 증가하다 보니 이런 국제 상황이 복잡화,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국의 주요 물자에 대한 타국 의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생활과 또 관련해서 그리고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공급 리스트가 굉장히 표면화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개량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제안전 보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첨단 기술, 데이터 그리고 제품 등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중요 기술을 부정 방법으로 또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일본 내에서는 기업이나 대학 등이 보유하는 기술, 데이터 이런 제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각국에서 국익을 위해서 규제나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전략 물자의 확보라든지 산업 기반 강화 지원,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 연구, 그리고 기술 유출 방지 및 수출 관리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기술 유출로 인해서 국가적 경쟁력 저하와 함께 경제적 손실이 발생 리스크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경제 안전 보장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본의 경제 안전 보장 방안 추진을 보면요, 2020년 4월에 경제안전보장국에서 경제반을 설치를 해서 어떤 경제 전략적인 계획과 입안 같은 종합적인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6월쯤인데요. 2021년 6월쯤에 내각 계기로 경제 재정 운영과 계획 기본방침 2021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0년에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2021년 11월에 추진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경제반 신설한 이후에 2021년 11월에 보장법제를 준비할 것을 개시를 하기부터 벌써 2022년 2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3월, 4월에 중의원을 통과를 해서 5월에 참의원 본회의를 가결하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순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법명은 경제 시책을 일체적으로 강조함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의 목적으로서는 국제 정세의 복잡화,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 안전 보장 추진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물자 공급을 위한 규정 제2장에,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기반 역무의 안정적인 확보, 그리고 중요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특허 이런 관련들을 규정을 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보장안전법을 법적으로 경제 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해서 안전보장의 확보로 정의하고 경제안전보장의 시책으로서 실시되어야 하는 상황과 목표에 관한 규정들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제2장에서 중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주요 물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강화하는 추세이고요. 특히 미국의 강인한 스플라이 체인의 구축, 그리고 미 제조업체의 활성화, 폭넓은 성장의 촉진이라든지 유럽연합의 2020 산업정책 업데이트 같은 보고서들에서 스플라이 체인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주장되고 있고요. 일본도 이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외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나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안전보장성에 문제가 초래될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대응책을 마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민간의 역할 분담 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구정들을 담게 됩니다. 그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서는요,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그리고 특정 물자에 대한 지정, 물론 하위 법령이 지정하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안전 공급 확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조치로서는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중요 물자를 지정 비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간 인프라 영무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인데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고수로 인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다툼이 장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이버 공격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근간 인프라 사업자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는 외국 정부가 좀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판단된 사례도 있고요. 그 예로서는 뭐 변전소라든지, 그리고 송유관 사업자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어떤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업이 중지되는 정전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외부에 있는 주체로부터 어떤 인프라에 대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설비도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정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안정성, 신뢰성 확보하는 것이 일본 경제 안전 보증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서 경제 2021년 내각 결결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경제재정운용과 경제개혁 기본원칙 2021에서 이런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각종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어떤 근간 인프라 영무에 대해서 안전적인 제공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위한 심사 대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심사에 대한 내용들은 중요 설비가 일본 외부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어떤 행위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심사 대상 분야별로 물론 하위 법령에 지정하고 있지만 전기라든지 가스, 석유, 수도, 철도, 전기통신, 우편, 금융, 방송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하위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중요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제도법 사장에 규정된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규정들이 배경을 살펴보면 산업 기반의 디지털화 고도화에 따른 안전 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진전되어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이 국가 간의 패권 싸움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이런 감염병 유행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안전 보장사의 위험에 대해서 효과적 대응책으로서 어떤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을 활용해서 어떤 핵심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 아카데미라든지 그리고 과학진흥협회, 그리고 싱크탱크가 조사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나 양자분야 등 연구개발 아카데미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바텀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교육부와 연방경제에너지부 공동 출자를 해서 이노베이션 기구를 설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연구개발 발명군 설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국가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첨단 기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이 동반 지원해서 연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지게 되고요. 그래서 2021년 11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화의 긴급 제안을 거쳐서 이런 경제 안전 보장 주요 기술 육성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예산을 한 2,500억 정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이를 위해서 특정 기술 연구개발 지원 지침을 수립함과 동시에 자원지급이라든지 민간 협력을 지원하는 협의회를 설치를 하고 싱크탱크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특정 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 지침의 수립 및 국가의 지원이라고 해서 첨단 기술 중에서도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의 정보, 부당한 이용이나 해당 기술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이루어지는 방해 등에 의해서 국가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어떤 첨단 기술로 상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 같이 민간 파트너십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특정 중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각 총리 대신이 일정 능력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해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출원 관련된 제도인데요. 일본의 특허 제도를 보면 출원된 발명의 경우에 일정 기간 후에 일률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때문에 기밀 유지가 필요한 발명이 출원되어도
공개를 막을 수 없다라는 비판들이 국회 등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도 예외적인 조치로서 민감한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는 동시에 그리고 유출 방지, 기술 유출 방지를 강구하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 G20 국가 중에서는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특허 출원 비공개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공개될 경우에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발명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허 출원의 공개 절차 등을 유보하고 그리고 정보 보전 조치를 강구하고 이런 특허 기술에 대한 정보 공개가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특허 출원 비공개에 관한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그리고 기술 분야에 대한 스크린 1차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전 심사를 거쳐서 보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손실 보상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령에 대해서 평가 또는 시사점이라고 보다 좀 살펴보면 세계 각국에서 자국 주요 물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것도 앞서 살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향에 따라서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공급망 체인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물자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허 비밀 공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안전보장법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전략에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1919년 7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든지 수출 통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와 배터리 전략이란 공급망 강화 대책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으로서 이런 관련 기금의 설치라든지 반도체 국내 생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 품목이자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품목으로서 인공지능과 함께 반드시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핵심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대만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건설에 있어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개별 법령들을 개정을 해가지고 투자금이 약 8천억 엔 중에서 4천억을 보조를 하는 등 어떤 반도체와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안보는 세계 주요 국가의 주요 전략으로서 일본 경제안전보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 확보와 관련해서 아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을 핵심 후보로 하려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미중의 갈등이라든지 장기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대외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전략물자와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의 강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부장 기업들이 역량 축적 등 중장기적으로 해외 의존들을 낮춰갈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현안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 역량을 직결해서 대외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 기술이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의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현 정부에서도 경제안보 그리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과 관련해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신격차를 창출한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전략산업의 생태계라든지 어떤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최근에 2022년 2월에 제정되어서 2022년 8월에 시행 예정인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하위 법령은 마련 중에 있으며 그리고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의 범위와 대상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항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보면 전략기술의 보호 지체와 관련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기술로 지정되게 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및 해외 인수 합병 등에 있어서 산업기술보호법을 규정하도록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첨단산업 전략산업법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첨단산업위원회를 두고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와 민간 위원들 한 20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해서 어떤 전략 기술을 지정하고 전략 산업 등에 관한 투자, R&D 인력 지원, 생태계 활성화, 규제 개선 이런 양해들을 규정으로 주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실 내에 경제안보 비서관을 신설하고 그리고 안보 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능동적인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을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실 직속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위원회도 개설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무역 분쟁의 강화, 코비드 팬데믹의 지속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등 이러한 국제 정세 불안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경제 안보를 연계한 종합적인 리더십과 집행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